안녕하세요. 광명하다 정라영입니다. 그간 제가 5편의 개발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전에는 잘 몰랐죠. 그때가 작년 11월 9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설월리 마을 개발지역에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인돌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고양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고 왔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아파 보이고 털은 비틀어져 있고 막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명에 길고양이 친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오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 길고양이 친구 오지영입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신데요? 아니. 네. 길고양이 친구를 일명 길친이라고 하거든요. 네. 길친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 길치는 광명에 중성화 안 된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성화 안 된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제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급식소라는 밥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지역 때문에 길동무라는 시에서 만든 직영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협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이 많은데요. 네. 그럼 길동무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몇 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있나요? 네, 지금 한 50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고양이들은 저희가 아픈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치료를 다 해서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입양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월리 마을 얘기했었는데 정말 광명의 오래된 마을이 전부 진짜 광명은 개발 중이다라고 맞아요. 말하면 될 정도로 네.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중인 거랑 그런 길고양이랑도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 있던 고양이가 아닐까? 정말 유기한 고양이가 맞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영역동물이에요. 자기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동물이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정말 자기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모여드는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설월리 마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뭐 마당냥이로 길러졌던 고양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거기서 사시는 분이 챙겨준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다 이사 가시고 이제 갈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픈 상태로 다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이사 가면서 키우던 고양이들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유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다가 이사 가는 거는 그 고양이는 거기가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유기한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명 품종묘라고 불리는 펫샵에서 살 수 있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 고양이들은 저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털 길고 그런 고양이들이라서 한눈에 봐도 유기한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밖에서 볼 수 있는 콧숏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들도 저희가 구조에 보면은 귀는 커팅되어 있지 않지만 중성화 하려고 병원에 보냈을 때 중성화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다 유기한 고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중성화가 돼 있다는 이거죠. 네. 근데 진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면 네. 그 집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기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네. 부모가 가면 이제 부모가 아니 가족이구나. 주인이 가면 따라가겠지만 네. 일반 개인주택은 보통 방에서 키우지 않거든요. 네. 마당에 놔두고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방만이 아니라 집안이 온통 이웃 담 넘어도 자기 맞아요. 영역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많이 유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정말 자기가 정말 예뻐서, 저도 길에서 고양이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게 예뻐했었는데 왜 고양이나 강아지를 버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만약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쉽게 적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의 상황과 그다음에 주거 상황과 아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애기 때, 새끼 때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고요. 또 결혼해서 애기를 낳는데 그래서 못 키운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 또 가장 큰
유기의 문제는 병원비예요. 너무 비싼 병원비 병원비가 때문에 비싸다는 저희는 아픈 아이들도 많이 구조를 했잖아요. 그럼 품종묘라는 애들은 보면 구조하면 거의 다 아픈 애들이 많아요. 병원비가 몇백에서 몇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서 내가 키웠는데 얘는 아파. 그러면은 버리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법이라는 건 사실 정말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나라에서는 이런 너무 비싼 병원비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또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라에서도 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키워주는 게 정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입양 자체를 정말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려해서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 등록제, 동물 등록제 그런 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등록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거의 등록을 했는데 고양이는 또 등록했을 때 고양이한테 안 좋다는 또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는 더 물론 더 많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사 가면서 개발 지역에 큰 개들도 엄청 많이 버리고 갔잖아요. 개는 없었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정말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가서 걔네들은 먹기 위해서 떼지어 다니면 또 들개라고 해서 또 포획을 하게 되고 또 보호소 들어가면 거의 큰 개들은 입양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악순환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펫샵, 불법 번식장, 농장, 결국엔 이런 것들이 정말 나라에서 기본 대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네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 버리고 보호소는 안락사 시키고 안락사에 들어간 세금은 계속 몇 억씩 들어가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네. 좀 하기도 하고 네. 아까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자가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네.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버렸다면 뭔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생명들을 죽여도 사실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유기는 단속조차 할 수가 없고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를 시작했을 때 이동장치로 고양이를 버렸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기가 맞냐, 그냥 여기 살던 고양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장치로 들어있는데도 이런 개념조차 사실 없는 거예요. 유기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처벌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 지역에는 워낙 많이 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유기에 대한 먼저 그런 인식 개선, 그래서 뭐 작은 현수막이라도 붙여놓고 유기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캠페인도 되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길친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네. 밥자리 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요? 밥자리 봉사자를 저희가 이제 항상 구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NR 이제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 중성화를 하게 되면 사료랑 물이 지급되는 굴픽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아이들 개체수를 알고 중성화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저희가 포획을 하기 때문에 밥자리가 엄청 중요한데 또 광명시는 개발 지역들이 많아서 개발 안 되는 지역으로 고양이를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그런 사료와 물이 있는 급식소인 밥자리를 저희가 조금씩 옮겨서 이동을 해요. 네. 갑자기 확 이동해버리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개발 안 되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밥자리 이동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고 봉사자는 지금도 너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시작한 데가 3군데였고요. 지금 또 이제 설원이 마을까지 지금 거기는 다른 어르신이 주고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료랑 이런 걸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하면은 지금 6, 7군데 정도 저희가 좀 구하고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밥자리 봉사자는 공공급식소랑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개발지역 고양이들을 위한 봉사자를 구하는 거였고요.
시에서 만든 시 급식소가 있어요. 시 급식소는 저희 32개가 있는데 그곳에는 담당자가 저희 다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봉사자는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봉사자를 구하는 거는 이제 개발 지역에서 영역 아닌 곳으로 뺐을 때 그 밥자리 봉사자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하는 시급식소는 담당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곳이고요. 하안동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공군급식소에서 밥을 주고 계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아, 네. 근데 계속 넘어온대요. 저쪽에 맞아요. 사단지 쪽에서. 네. 그래서 급식소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시 급식소만으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죠. 지금 몇백 개가 있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 요구했던 거는 급식소가 진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놓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놓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따지면 진짜 몇백 군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사무소마다 그 급식소 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료함이 있어서 그 사료를 저희가 필요한 곳에 아이들 지급하는 곳에 그 퍼가서 주고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급식소가 보이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반드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급식소 외에는 바로 주고 바로 밥자리를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마다 그런 게 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긴 했었죠. 네. 그럼 그런 밥자리, 그러니까 공공급식소 외에도 밥자리 봉사자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길고양이가 밥 먹는 데로 와서 네. 고양이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있고 네. 그 중성화를 하면 귀에 이렇게 표시가 네, 되잖아요. 왼쪽 귀에 커팅을. 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걸 봄으로써 아 쟤는 중성화가 안 됐구나 해서 그 고양이는 중성화하도록 네, 네. 하는데 네. 그 봉사자들이 힘쓰고 네. 있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네. 밥을 줘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생명을 보면 길에서 저희를 고양이나 뭐 유기견을 보게 되면 쟤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해서 뭐 새 같은 거 그런 걸 잡아먹으니까 밥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도심에 사는 고양이들을 저희는 봤을 때 더 이상 야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미 길들여져 있고요. 또 도심에는 먹을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얘네들 상태가 바로 그래요?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보려면 그 동네에 고양이를 봐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도 있나요? 네. 저도 어디 지방 놀러 가 보면은 정말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을 보면 밥자리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인식 개선도 필요하긴 한데 이 아이들은 뭐 도둑고양이다, 뭐 지저분하다, 변기 놓는다 이런 건 사실 증명되지 않은 선입견이긴 하거든요. 고양이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이웃을 좀 봐주시고 얘네들이 사실 저희가 안정적으로 밥을 주더라도 3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주면 밥자리를 깨끗이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밥을 주면서 아픈 아이들이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병든 고양이들 다니는 것보다 깨끗하고 뭐 그런 아이들 다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환경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 그냥 작은 생명으로 좀 불쌍히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 영하 10도. 그래서 아까 그 수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진짜 그런가요? 가정에서 키우면 한 10년 살지 않나요? 15년에서 20년도 살죠.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짧아요? 밖에서는 깨끗한 물도 정말 필요하고 얘네들이 신부전이 엄청 많아요. 고양이들이요. 물 때문에요? 네.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이제 사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 안 먹고 못 먹으면 얘네들이 바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럼 얘네들이 면역 질환이 엄청 많은 동물이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입도 안 좋아지고 다 입 안에 염증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저번에 봤잖아요. 네. 길고양이 가서 막 이렇게 네. 크면서 막 양 주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겨울을 못 넘겨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은 진짜 3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철망산에 네. 있는 고양이들은 다 10몇 살이거든요.
관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중성화도 다 시켰기 때문에 유입되는 고양이가 있더라도 바로 또 중성화도 잘 시키고 있어서 개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이도 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사실 동네가 깨끗하고 아픈 아이들도 없고 너무 좋은 환경이 되죠. 오히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아파트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일반 주택이면 쓰레기를 버리면 고양이가 뒤질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을 버리면 딱 다치니까 네. 아파트에서는 특히 이제 점점 아파트가 낮은 아파트도 없어지고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밥을 안 주면 쟤들은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싫어하신 분들은 너희들이 밥을 주니까 얘들이 오지 또 이런 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미 있던 애들을 밥을 주는 거지 저희가 밥을 줘서 얘들이 갑자기 모이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미 있던 애들이 밥이 없다고 떠나진 않아요. 밥을 찾아서 밥을 먹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길을 건너다가 로드킬도 엄청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에서는 애들이 영역을 떠나면서 로드킬 진짜 많이 저희 몇십 마리 다 받고 저희도 신고도 하고 저희가 또 처리도 하고 했거든요. 진짜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역에 살고 있는 고양이는 그 영역에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안정적으로 밥을 주다 보니까 네. 잘 먹고 튼튼해져서 뭐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말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러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진짜 급식소를 수백 개까지 늘려보고 다 해봤는데도 네. 한 급식소당 최대 5, 6마리밖에 모이지 않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급식소 개발지역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절대 아이들은 진짜 5, 6마리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조그만 자기가 이제 다른 고양이랑 있을 때 좀 맞지 않다거나 얘랑 싸운다거나 그럼 바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무한정으로 애들이 모이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영역이 정말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리해서 싸워서까지 거기서 있지 않거든요. 중성을 혹시 안 시켜서 와가지고 싸워서 자기가 이겼으면 거기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중성화 시켰으면 막 그렇게 싸우는 애들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럼 바로 떠나기 때문에 진짜 영역이 중요한 건지 진짜 많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급식소가 그 한 200m 그 정도마다는 사실 있는 게 사실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은 실제 밥을 줘보거나 그러지 않고 모양이 보이니까 맞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또 급식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급식소에 몇 마리가 오는지 어떤 놈이 오는지 잘 관리되고 있고 진짜 새끼를 낳아서 많아졌으면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가 뭐 만삭류를 뭐 구조도 해봤는데 데리고 오면은 뭐 6마리, 7마리 나와요. 근데 밖에서도 그 정도는 낳는데 엄마가 밖에서 사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건강한 애 2, 3마리만 데리고 다니지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새끼 난다 개체수가 확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밥자리가 보장되고 그 안에서 돌보신 분들이 중성화를 안 하면 사실 문제긴 한데 중성화까지 같이 해주시고 깨끗이 관리해 주신다면 진짜 개체수는 많이 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성화를 TN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도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어요. 저희 2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TNR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하고 그다음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방사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만삭인 고양이나 수유하고 있는 고양이는 다 제외가 되고요. 또 뭐 2kg 미만의 아기 고양이도 이제 다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한 아이들은 왼쪽 귀에 커팅을 해서 이 아이는 중성화한 아이라는 표식을 하고 있고요. 또 케어가 좀 더 필요하거나 치료가 더 필요한 아이는 뭐 하루 이틀 더 병원에 입원해서 방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게 남자 고양이는 하루 있다가 이제 방사하고 여자 고양이는 이틀 있다가 방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수술 부위가 사실 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 빨리 회복하는 애 있고 또 더디게 하는 애가 있는데 사실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해요. 모든 상황 여건상 병원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퇴원하는 병원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방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뭐 힘들게
뭐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했는데 또 죽는 아이들도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또 TNR 후에 후처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는 그 후처치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광명시 바라는 게 또 그거이죠. 수술하고 와서 조금 더 처치하고 방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또 얘네들이 원해서 저희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공존을 위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한 번 잡히면 다시는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한 번 병원 와서 수술하고 아픈 데까지 치료해주고 방사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니까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나 통계 자료를 보면 네. 그 길고양이 전체의 70%를 중성화해야 고양 숫자가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광명시에서는 작년에 네. TNR을 몇 마리 정도 했나요? 작년에 저희가 한 700도 정도 했는데 사실 TNR을 했을 때 철산 1동 전체 하루에 다 하고 이렇게 그러진 하면 더 않겠죠. 효과가 크겠죠.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영역을 한 번에 하면 더 효과가 크고요. 또 TNR에 앞서 또 버려진 아이들, 뭐 TNR 프로젝트에 아직 수술을 못하는 아이들도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고 또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입양센터를 같이 하는 게 사실 너무 좋거든요. 저희 이거 경기도에 이제 이런 개발지역 때문에 제가 문의했을 때 그쪽 개발지역 고양이들을 담당하는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TNR도 중요하지만 입양센터도 중요하다. 개체수를 줄이려면 TNR과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입양을 보내야지 개체수가 확 주는 게 보이지. TNR 말고는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여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이긴 하겠죠. 뭐 동네별로 잘 되는 동네는 보이기도 하겠지만 개체수를 확 줄이기 위해서는 입양센터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시가 또 개발지역에서 버려진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또 TNR 후처치실과 입양센터가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 베스트겠죠. 지금은 아픈 고양이만 길동무에 있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거 말고 TNR 후처치하는 데나 네. 입양 갈 때까지 있을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필요하다 그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 어떤가요? 밥을 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밥을 주지 않으면 일단 자기 영역에는 살겠지만 밥자리를 찾아 헤매긴 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밥을 안 주면 중성화도 안 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중성화도 안 돼 있어서 발정 울음소리도 많겠고 또 아이들 또 밥자리가 없으니까 엄청 수컷들이 싸우겠죠. 싸우기도 많이 하겠고 또 밥자리 찾아서 헤매다가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엄청 많겠고 또 쓰레기가 만약에 음식 쓰레기를 밖에 그냥 버리는 곳은 그걸 다 뜯어놓거나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치킨, 족발 이런 거 배달하고 그냥 묶어서 버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거가 많이 이제 찢어져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중성화를 해보니까 니네들은 원치 않은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수술을 하고 그냥 밥자리도 없이 내보내는 건 정말 잔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쨌든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다 모든 애들을 뭐 살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살아가는 거라면 살아가는데 좀 안전하게 밥이라는 걸 잘 공급해서 또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최대한 죽는 날까지 같이 공존해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금방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공존? 그쵸, 공존입니다. 저도 이제 환경 쪽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그런 거 물어보죠. 지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럴까요? 혹시 고양이가 아니면 바퀴벌레가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장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네. 결코 인간이 주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하고도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네. 항상 생명은 소중하다. 인간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네, 돌 하나, 맞아요. 나무 하나, 개미 한 마리 다 중요하다고 배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 밥자리 봉사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생명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저 네.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캣맘들이 밥을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병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고 와서 잠이 안 왔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내가 가서 밥 주던 아이들인데 애들 밥을 안 준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게 고양이를 또 위한 거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도 시민이거든요. 네. 다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공존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까 공존이라는 말씀하신 네, 네. 게 저도 많이 와닿습니다. 공존, 공생. 네. 저도 개발지역 고양이를 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밟히고 네.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고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짐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가요? 근데 저희도 이제 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도 많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정말 진짜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안 해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해봐야지 알아요. 이거 해본 사람들만 아는 감정이라서, 한 번 하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힘들다가도 애들 가서 밥 먹겠다고 쪼르르 달려오는 애들 보면 그 한순간에 다 풀리죠. 그리고 가장 정말 행복할 때는 뭐 사람 따르거나 애기 고양이들 또 다치고 치료해서 너무 예뻐진 모습 보고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파서 뭐 다리 한쪽 잘린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불쌍해서 오히려 그런 애들을 입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가장 행복하죠. 가장 정말 모든 게 다 씻어 내려갈 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정말 좋은 가족 만났을 때. 네. 네. 이런 봉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표님도 뵀지만 아까 그 밥자리 봉사자도 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뭐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좀 반대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봉사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불쌍한 마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얘기해 보면은 엄청 많이 싸우면서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 수고한다고 말을 걸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고 딱 경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해보니까 어르신분들도 정말 저한테 10,000원, 20,000원 쥐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수고한다고 진짜 그 말 한마디면 사실 되잖아요. 이 뭐 고양이일 뿐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고한다, 뭐 고생 많다 말 한마디 다 풀리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언니한테도 얘기했고 네. 우리 가까이 사는 누구도 있어요. 얘기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이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5만 원 드렸대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못해도 네. 수고하는 거 알고 심적으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네. 얘기했었는데요. 길동무에 정말 그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네. 광명시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고양이들이 들어오나요? 대부분 아픈 고양이에요. 아픈 고양이고 그 영역에 떠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소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할 정도로 지금 저희 쉼터에서도 너무 다른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아무데나 막 쉬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떠나서 살 수 없겠다 판단되는 고양이들, 그다음 아픈 고양이들, 그다음에 또 개발 지역에서 중성화해서 바로 풀기에는 좀 위험해서 좀 더 케어하고 방사하기 위해서 좀 있는 고양이들에서 제가 길동무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약 주는 아이도 있고 네. 카페도 들어가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아까 치료비 얘기하셨는데 뭐 네. 몇백만 원. 네.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하여튼 병원을 가야 되고 이렇게 로드킬 당해서 다쳤는데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명인데.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적으로도 힘드신데 또 경제적으로도 십시일반 해도 그것이 또 반복되면
쉽지가 아니라 또 맞아요. 많이 돈이 되거든요. 힘드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저희 했습니다. 바람은 진짜 몇천 원씩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부담은 있으시긴 하죠. 그래서 모금이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또 어떻게든 모금이 돼서 또 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치료했다고 하고 네. 지금 이렇게 낫고 있다고 하고 입양됐다고도 하고 네. 진짜 사랑받으면서 입양 네. 간 집에서 자라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보면 제가 하지 못하지만 되게 다행이다. 진짜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오셨을 때 있던 좀 어린 고양이들이 거의 다 입양이 됐거든요. 아토도 있었잖아요. 네, 아토도 입양. 아토 구조하신 분이 결국에는 입양하셨어요. 진짜. 네.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런 개발지역 그런 길동무도 만들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 앞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시에서 정말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개발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센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더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작은데 또 들어올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고 개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명시의 개발 특수성을 좀 고려하셔서 좀 더 큰 공간으로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후처지실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아이들도 다 살릴 수는 없어도 조금만 더 살릴 수 있고 잘 케어해서 좋은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도 넓어지지만 아까 앞에서도 뭐 예방법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공간만 마음 놓고 버린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교육이나 아까 네. 처벌이나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면서 네. 되면 뭐 가물쳐서 늘어난다든가 뭐 그런 부작용이 없이 잘 네.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아까 작년에 TNR 몇 마리 됐는지 뭐 한 개 밥자리 몇 마리가 오는지 그런 말씀도 질문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드는 생각은 그런 것을 좀 통계를 좀 꼼꼼하게 네. 밥자리별로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몇 마리가 있었고 이렇게 증가가 됐고 TNR 몇 마리 했고 연말에는 몇 마리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통계를 내주면 뭔가 더 시민들의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잘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급식소에서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개체수 관리를 지금 카드까지 다 관리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몰라서. 그런데 그 외의 자리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민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시급식소를 더 늘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시급식소가 지금의 뭐 몇 배로 더 늘어나면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체 관리 카드에서 더 이제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겠죠. 네. 그런 공식적인 밥자리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아파트에서 보거나 서울리 마을 이렇게 갔을 맞아요. 때도 보면 네.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게 어마어마 많아서 민원이 그거-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으신 분들이 할 때는 깨끗이 하고 당연히 네.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데 자생적으로 하신 분은 마음이 앞서거든요. 네, 쟤들은 네. 뭐 먹고 살지?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팔이 뜯기고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관리가 쉽지 않겠구나 네, 그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시청 주무관님이랑 같이 나가보면 네. 이제 막 더러운 자리들이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런 곳은 당연히 민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깨끗이 치우고 이제 안내문 붙여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잘 관리된 자리까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요. 그런 거는 좀 시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서 좀 그런 건 좀 악성 민원에 대한 거는 보장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앞장서서 더 깨끗이 또 시급식소 이제 요청을 해서 하겠는데 시급식소를 놔도 원래 민원 들어왔던 자리는 계속 요청을 해서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몰래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급식소가 들어와도 자기가 깨끗이 관리해도 없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서로 뭐 대화로 이제 잘 풀면서 그래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진짜 음지에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네. 더워지면서 그리고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마음이 마음이 좀 많구나.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좀 그런데도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은 저희는 지금 해오던 대로 그대로 네. 네, 봉사의 마음으로 네. 네, 열심히 이제 아이들 구조하고 또 케어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네. 열심히. 아, 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은 다 고양이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아이들 대부분인데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파주랑 몇 군데 10대, 20대 초반 남자아이들이 고양이 강아지를 20마리 이상 학대하고 죽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생명 존중 이런 교육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지금 좀 그거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회의 중이긴 한데 그런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뭐 앞으로 봉사자가 정말 절실히 너무 필요하거든요. 개발 지역뿐만 아니고 길동무에서도 사실 근무자가 2명이 있긴 한데 50마리의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기에는 좀 부담이 커서 봉사자도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뭐 따뜻한 시선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저희도 똑같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불쌍히 봐주시고 조금 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정말 이 나라가 좀 더 이 나라 우리 사회가 우리 강명시가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강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행복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래도 관심 가지니까 몇 달 됐죠. 그래도 작년 말부터였으니까 뭐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준비하면서 많은 네. 자료도 보고 이만큼 종이를 몇 장 붙여가지고 저도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여튼 대표님도 그렇고 봉사자들이 다 생업 네. 다 생업이 네, 맞아요. 있거든요. 바쁘신 분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구조하러도 가시고 활동 와서 저번에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가 그런 그 고양이 봉사자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네.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도 건강한 고양이를 봐야 행복하고 네. 또 그걸 보는 우리 전체 시민들도 좀 더 모두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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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있어요. 꽃 너무 좋아하는데. 자, 아침에 어떡해요? 받아도 돼요? 아직 안 줄 거예요? 저도 꽃을 좋아하거든요. 네.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뭐 추루? 그런 거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꽃을 드리고 싶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거는 감사해요. 모든 봉사자분들께 네. 감사의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